네, 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오늘 이슈하고 주식 시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어제 저녁 미국이 굉장히 많이 올라줬어요. 그죠? 어제 저녁 미국이 급등했습니다. 6월 20일 어제 그 S&P 나스닥 각각 1%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어제 중요하다고 미국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다라고 말씀드린 게 요 분홍색 선 그어놓은 거였는데요. 이 선을 사실 넘기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미 예전에 한번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예전에 한번 넘었던 그 저항이라 갖고 그런가 생각보다 쉽게 넘었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돌파를 해서 안착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조금 이제부터는 오히려 좀 주의해야 될 것 같다. 단기적으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변곡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이 돈의 흐름이 이제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바뀔 거예요. 근데 이 바뀌긴 바뀔 건데 그동안 지속되어 왔던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이벤트가 이제 딱 발생하고 나면 오히려 그죠? 기존에 이미 시세가 진행됐던 것 때문에 오히려 방향이 좀 꺾일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은 거냐면요. 미국 주식 같은 경우 보시면은 FOMC 회의가 사실 어제 이제 모든 게 결정이 됐는데 주식을 보시면은 사실상 6월 스타트부터 해서 꾸준히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뭐 6월 스타트부터 오른 거는 FOMC 기대감만이 아닙니다. 5월 달에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으로 오르고 있었는데 FOMC 직전에 이렇게 좀 옆으로 좀 기다가요. 이제 재료가 나오라니까 더 폭발적으로 오른 거죠. 근데 내용이 어찌되든 간에 미국 주식 한 달 동안 올랐다는 얘기예요. 한 달 동안 올랐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좀 정고점, 심지어 어제 정고점도 돌파했네요. 어제 신고가가 나왔네요. 선물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라버린 거에 대한 피로감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뭐 어제도 주식 사란식으로 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올리긴 올렸는데 이 당장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한 박자, 한 템포 정도 아마 쉬어주면은 조금 더 싸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건 한국 주식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 주식은 좀 그렇고 하여튼 10년물 채권 얘기해 봅시다. 10년물 채권이나 안전자산 어제 사실 그 FOMC에서 완화적으로 턴어라운드, 완화적으로 스탠스가 바뀌었다라는 내용을 듣고 오히려 더 이게 10년물 채권이 올랐죠. 채권이 더 오르고 금이 더 오르고 이랬는데 제가 봤을 땐 이거는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원래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그죠? 채권값이 원래 오르는 게 맞죠. 채권값이 올라야 금리가 떨어지는 거니까. 아무튼 그래서 채권값 그래서 오른 것 같습니다. 금리 떨어진다고 하니까 채권값이 오르긴 올랐는데 아무튼 이것도 제가 방금 주식에서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보시면은 이 채권 랠리와 이 안전자산 랠리가 이게 보시면 언제부터 계속됐나요? 장난 아니죠. 이 금은 뭐 역사가 짧습니다. 금은 꼴랑 6월 한 달 올랐고 근데 10년 채권 같은 경우는 작년 10월부터 해서 무려 한 8개월가량, 맞죠? 8개월가량 랠리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더군다나 제가 10년 채권 얘기하면서 한 번씩 잘 보라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게 상승의 기울기가 자꾸 가팔라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렇게 오르던 놈이 지금 요렇게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막판에 뭐 자꾸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 봤을 때 조만간 꺾인다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어쨌든 드디어 어제 결정적으로 이벤트가 나왔습니다. 어제 재료가 나왔죠. 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미 이렇게 많이 올랐다면은 이제 10년물 채권은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 끝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오르고 있고 정배열이지만
이거 이제 슬슬 뭐 쌍고점이나 뭐 삼산 나오면서 밀릴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두는 게 좋겠다 이거겠죠. 예, 채권 매수하시는 분들, 채권 투자하시는 분들 주의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율 쪽은 뭐 굉장히 마음에 들게 요즘 잘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그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고 있어요. 뭐 미중 무역 분쟁과 관련 이 보시면은 위안화도 그렇죠. 0.7% 가까이 어제 급락했고요. 달러는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달러도 0.6% 급락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급락이라 얘기를 해야 될지 뭐 평가절상이라는 얘기를 써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둘 다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다시 한번 그 지지선 붕괴시켰죠. 다시 한번 지지선을 붕괴시키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지선을 이게 정확하게 끊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아마 꺼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재차 이 지지선을 붕괴시킨 꼴이 됐기 때문에 이거 일단은 본격적인 달러 약세가 시작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 굳이 뭐 세세하게 분석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삼산에 이어서 고점도 확실히 낮아졌고요.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어제 말씀드린 그대로 지금까지 1년 넘게 이어지던 달러의 강세가 드디어 끝이 나려 그런다. 달러 강세가 언제부터 제가 작년 주식을 팔았던 사실 18년 1월 달부터 해서 시작된 달러 강세가 드디어 1년 반 만에 삼산이 나오고 지지선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오면서 드디어 끝이 나려고 한다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죠. 다만 여러분들 지금 이 아까 미국 주식 얘기하면서 한 얘기인데 지금이 근데 조심해야 될 때예요. 왜냐하면 너무 시세들이 다 급격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미국이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시장에 어제 금리 인하한다라고 막상 얘기를 이렇게 선언을 해버리다 보니까 와 기쁘다 이러면서 자산들이 한쪽으로 너무나 세게 움직여 버리기 시작했어요. 미국 주식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달째 올랐고 어제 무리해서 전고점까지 돌파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말도 안 되는 급락이 나오고 있고요. 0.4%, 0.6% 그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빠지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도 그래요. 우리나라 환율도 보시면 지금 3거래일 만에 무려 25원이 빠졌어요. 3거래일 만에 25원이 빠져서 굉장히 많이 빠진 겁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환율이 한 10원, 12원 가까이 내리더라고요. 장난이 아니었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겁니다. 조심해야 된다. 기술적으로 어떠한 이런 지표들이 너무 한쪽으로 급격히 움직였다. 그래서 좀 반대쪽으로 잠시 되돌리려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오늘 금요일이니까 괜찮을 수 있는데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좀 본격적으로 좀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금까지 만약에 어떤 뭐 달러라든가 미국 주식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단기적으로 했는데 수익이 좀 많이 났다면은 잠시 일시적으로 좀 쉬었다 갈 만한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좋긴 좋은데 그냥 그대로 들고 가도 되긴 되는데 다음 주 정도 조금 쉬었다 갈 것 같다. 이 모든 흐름들이요. 방금 전에 봤다시피 위안화도 그 중에 하나고요. 위안화도 뭐 한 2거래일 동안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위안화도 아마 다시 한번 되돌림 나올 것 같고 우리나라 환율도 지금 보시면 오늘 개파락에서 빨간색 불 들어왔죠, 그죠? 삼성전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좀 어쨌든 급등했다가 이제 다시 지금 보시면 머리 위에 중요한 선이라고 제가 그어놓은 거 빨간색 저항선 이거 맞고 지금 떨어지고 있죠. 삼성전자입니다. 선물 쪽에서 좀 그래요. 선물 쪽에서도 지금 최근 요 며칠간에 너무나 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풋옵션 쪽에서도 보시면은 이 풋옵션 쪽에서도 보시면 살짝 좀 반등이 좀 일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려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일단 좋긴 좋은데 조금 쉬어가면서 좋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제 나온 뉴스들 좀 몇 가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어제 제가 깜짝 놀란 뉴스는 이란이 미쳐가지고 미국의 무인 항공기를 격추시켜 버리는 일이 일어났는데요. 그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무려 5%가 올랐습니다. 어제 그 뉴스가 나온 지 제가 한 2시간 만에 봤던가? 속보 나온 지 한두 시간 만에 3% 상승이었는데, 어쨌든 장 막판까지 계속 올라서 5.7% 상승으로 마감했어요. 이란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란 보면은 뭐 나름 자기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이란이 미국을 상대로 하려면은 좀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결코 현명하지 않은 짓을 했습니다. 미국한테 어떤 군사적인 움직임을 줄 만한 그런 걸 안 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선거가 이제 미국 트럼프가 저기 대선 출마 선언했고, 그런 와중에 정치적으로 압력을 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무식한 것들이 그런 짓은 하지 못하고, 중국은 그러고 보면 굉장히 현명하게 잘 움직이는 거예요. 아무튼 이란 이놈들은 무식하게 유조선에 빵꾸 낼 줄이나 알고 드론 격추시킬 줄이나 알지, 어떻게 하려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로써 아마 트럼프 지지율은 더 오를 가능성도 높아요. 그죠? 이란에 대해서 더욱더 강경책을 펼 만한 구실이 생겼죠. 저놈들이 우리 비행기를 격추시켰다 이러면서, 다행히 뭐 무인항공이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지만은, 죽은 사람은 없지만은, 어쨌든 미국한테 훌륭한 명분을 주고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는 그 좋은 계기를 이란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 말 안 먹으면서까지도 트럼프 지지율을 올려주는 그런 짓을 하고 있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걸. 참 이란은 아무튼 국제유가만 올려놓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 안 그래도 나왔죠. 트럼프, 이란은 매우 큰 실수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율 결집, 트럼프 지지층 결집시키는 그런 짓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아무튼 10년물 국채금리 2% 하회했더라고요. 그죠? 이 10년물 금리는 2% 하회했고 2년물은 1.6%대까지도 내려갔더라고요. 뭐 어쨌든 조만간 이제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조만간 나아지겠죠. 이게 너무 좀 최근에 좀 안전자산 쏠림 이러면서 금리가 너무 빨리 떨어졌는데, 이미 사실 FOMC 회의에서 연준 인하한다 이런 얘기는 했고, 이미 다 시장에 반영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물 국채 금리 하락 뭐 이런 쪽은 더 이상 베팅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채권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일본도 지금 보시면은 일본도 완화 정책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작년에는 전반적으로 그 좀 큰 경제권들, 뭐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뭐 거의 대부분 좀 이제 긴축적으로 나섰는데, 이제 긴축을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전 세계가 다 완화로 돌아섰습니다. 아마 일본 중앙은행 얘네도 눈치 보다가 어제 미국에서 완화적으로 나오니까,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통화정책 완화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통해서 좀 완화 스탠스 쪽으로 좀 돌아섰죠. 중국 상무부는 미중 무역협상단 대화 재개할 것이라고 얘기 나왔죠. 아무튼 뭐 좋은 소식인데, 근데 위안화 같은 거 모습 보시면은 좀 그렇습니다. 너무 이미 많이 위안화 강세가 최근 2, 3일 동안 너무 많이 진행돼서 일단 하루 이틀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어제 참 상해종합이 장난 아닌 게 올랐더라고요. 상해종합 잠깐 한번 봅시다. 상해종합이 무려 어제 69포인트 2.3%나 올랐더라고요. 자, 상해종합입니다. 상해종합 저점 다 다졌어요. 저점 다 다졌고요. 어제 장대 양봉 나왔기 때문에 됐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주식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 주식 좋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그 중국 주식 중에 커창반이라고 중국판 나스닥 개장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부분 좀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커창반 거기 상장된 종목은
기업의 내용과 상관없이 일단은 그 미친 듯한 비트코인 랠리처럼 그러한 붐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중국어 되시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관심 깊게 보시면은 아마 돈이 될 겁니다. 저도 커창반 좀 찾아봤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뭐 중국어를 알아야지. 중국어를 알아야지. 뭐 제가 중국어는 뭐 인사말, 밥 맛있다, 뭐 밥 먹었냐, 이런 거밖에 못 하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막상 중국에 뭘 하자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기회고 모르면은 저처럼 못 하는 거고요. 뭐 이런저런 기업과 관련된 뉴스가 있지만 기업 관련된 뉴스는 뭐 딱히 보지 않겠습니다. 뭘 알아야 보지. 이렇다 할 뉴스는 없죠? 이제 이런 뉴스들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뭐 경기도나 소주성 펀치에 원투펀치에 한국 기업 ROE 4% 추락, 뭐 4%포인트 추락, 뭐 금리나 가능성 커지자 헤지펀드도 채권 쓸어 담아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DLS에 사상 최대 자금이 몰렸다. 이런 어설픈 뉴스들 보시고 투자에 어떤 지표로 활용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보고 넘기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제신문들이 그죠? 경제신문들이 사실상 찌라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없어요. 중요한 지표는 직접 경제지표 발표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고, 뉴스는 웬만하면은 이제 외국 신문들 보시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순 보면은 이 내용들이 보면 정부 정책 비판과 친기업적인 내용 일색으로 저는 한국경제신문이나 이런 데서 삼성전자 까는 기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문제가 있는 신문들입니다. 미중 정상 G20 談判 전에 라이트하이저하고 류오가 만난다고 합니다.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진핑이 어제 북한 갔더라고요. 북한 오늘까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 우리나라 남북경협주에는 영향을 그렇게 미치지 않는 걸로 보니까 참 웃기는 게 남북경협주들이 보면은 저기 그 약간 북한이 친미적으로 움직이면 움직이는 것 같고 친중 쪽으로 움직이면은 다들 이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주식이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그죠. 어제 중요한 뉴스, 이란 혁명 수비대가 이란 영공에서 미국 드론을 격추시켰다. 이거 뭔지 이거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일본 노후자금 불안 확산, 아베 정권 붕괴 악몽에 떤다. 사실 그렇죠. 좀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긴 있어. 더군다나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부채, 그죠? 그 정부 부채 GDP 대비해서 비중이 200%, 사실상 그 제일 높기 때문에 좀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죠. 이 문제는 신뢰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문제. 지금까지는 일본 국민들이 일본 정부라면 무조건 믿어줬지만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이 뭐 후쿠시마 사태라든가 다양한 면에서 신뢰를 깨는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그 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기사 하나로 잘 모르죠. 이 기사 하나로 이게 일본 내에서 얼마나 이게 그 문제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일본은 이런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 정부 부채 200%라는 게 굉장히 많은 수치이기 때문에요.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지금까지는 그 200%라는 부채 대부분을 국내에서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일본 채권도 이제 슬슬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조만간 일본도 그 상환 능력에 대한 문제, 상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시장에 퍼지기 시작한다면은 일본 정부도 뭐 디폴트나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 나오겠죠. 아무튼 노후자금 불안과 관련돼서 아베 정권 붕괴 악몽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들 하시고요. 뭐야 이거? 금요일인데요. 주말 동안에 좋은데 놀러 가셔서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도 오늘 끝까지 안 보고 중간에 놀러 나갈 거예요. 그냥 사실 지금 바로 놀러 나갈까 싶습니다. 하여튼 성투들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칠게요.